드립니다. 오늘은 6월 24일입니다. 이 김순덕 기자, 대기자 있죠. 이분은 가끔 가다 이렇게 아주 멋들어진 글을 갖다가 써 보냅니다. 평범하면서도 아주 비수가 있는 멋들어진 글 말이죠. 그런데 오늘 김순덕 대기자가 쓴 글에는 제목이 말이죠. 문정권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정상적이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권의 모습은 어디가 정상적이야? 이런 질문입니다. 문정권의 모습은 어디 정상적인가? 어디 정상적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순덕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에 뛰어드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들 다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 사람들 하나같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감사원장 하다가 대통령 나올 수 있느냐? 뭐 심지어는 최강욱은 윤석열 총장 못 나오게 하려고 뭐 법안까지 냈다가 뭐 낸다고 그러고 냈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 한 사람을 딱 설정해가지고 못 나오게. 그래놓고 자기는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 하다가, 민정비서관이 아니죠. 공공비서관인가요? 무슨 비서관을 하다가 공직기관 비서관을 했죠. 그걸 하다가 바로 의회로 국회의원으로 왔잖아요. 비례대표로.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1, 2개월, 2, 3개월 됐나요?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는 모르고 남 하는 것만 봅니다. 아니 윤석열하고 저기 최재형하고 자기가 그만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하겠다는데 아니 정치인들은 무슨 뭐 눈이 3개입니까? 양심이 5개입니까? 뭐 특별한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헌법상으로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은 누구 앞에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 예?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고.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까? 바로 그런 것을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권력기관인 헌법적 가치를 짓고 있는 검찰과 감사원을 뒤흔들어버린 그 독립성 뒤흔들어버리고 중립성 뒤흔들어버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들 아닙니까? 그래놓고 누구 탓을 합니까? 누가 윤석열 총장이 뭐 대통령 나가려고 생각해 본 적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분은요, 대통령 꿈도 생각한 사람 아니고, 훌륭한 검사로서 훌륭한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려고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하다가, 그렇게 탄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여론 지지율 1위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이 권력이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권력이 대통령 나가시오 말은 안 했지만 나가게끔은 유도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추미애가 한 행위 보십시오. 추미애는 또 꽁 잡는 매 하면서 또 지가 대선에 나왔습니다. 어저께. 한번 진짜 꽁을 잡는지 참새를 잡는지 아니면 참새처럼 떨어지는지 한번 국민들이 두고 봐야 할 아주 재밌는 소재가 됐습니다. 근데 여권에서는 말이죠.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민주당에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 사람 와가지고 윤석열 굳혀주면 어떡하지? 윤석열 총장은요.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추미애에 대한 관심은 추워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그래 나오든 꽁을 잡든 매를 잡든 한번 잡아봐라. 꽁과 매 그래 꽁이 누구며 매가 누군지 한번 잡아봐라. 잡을 대로 잡아봐라. 여기가 법무부 장관 자리인 줄 아냐? 임명직이냐? 여기는 선출직이다. 누가? 국민이 선출하는 거다. 알갔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듯 합니다. 이들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감으로 길러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통령감으로 처음 길러준 사람들은요, 이 정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추미애 이르기까지 이 정권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감으로 만들어줬어요. 안 그랬으면 저분 검찰총장직 훌륭하게 수행하고 나와서 훌륭한 명검사로서 여생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생이 왕창 길어졌습니다. 이 김부겸 이 국무총리가 말이죠. 이 양반은 엊그제 또 뭐 당대표까지 나와가지고 한참 뒤에 당대표 안 되니까 또 꽁 대신 닭 대신 꽁인가? 이제는 뭐 국무총리가 벌써 돼 있네요. 국회 답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퇴한 지 얼마 안 된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감사원장, 소위 권력기관 수장들이 대선에 뛰어드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에 여당 의원이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자리가 가져야 할 고도의 도덕성, 중립성을 생각해 본다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임기를 보장해 준 취지 자체가 바로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지키라는 취지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기 보장해 준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자리들 고도의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고도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정권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윤석열 총장 예를 제가 하나 들리겠습니다. 그분은 김부겸이가 비판한 대로 고도의 도덕성을 갖췄습니다. 고도의 중립성을 갖췄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한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겁니다. 그것이 고도의 도덕성이요. 그것이 고도의 중립성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니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 저 검찰총장을 왜 저렇게 난도질하고 탄압을 하지? 하고 달려들기 시작하는 게 국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야 이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대선 후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탄압의 행동대장 소위 망나니 칼을 흔들었던 사람이 바로 추미애입니다. 인사 망나니 칼. 그냥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법부에서 민변 출신 변호사 민변이 아니고 참 우리법연구회인가 뭐 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출신 그 재판장이 여성 재판장인데 조미연 부장판사라고 아주 훌륭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몰각하지마 하고 이 저 추미애를 갖다 꾸짖으면서 그 판결문은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혼났죠. 추미애 혼났어요. 추미애가 혼난 게 아닌데 이 정부가 혼난 겁니다. 김명수 사법부 어떤 판사에게 혼난 겁니다. 그 두 번이나 혼났잖아요. 그리고 끽소리 못하고 이제 떠나가는 김삿갓이 아니고 떠나가는 추삿갓이 돼서 떠났잖아요. 떠나가는 김삿갓이라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떠나가는 김삿갓 하는 떠나가는 추삿갓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꽁 잡는 매다 하면서 들어온 겁니다. 내가 꽁을 잡겠다. 나는 매다. 하지만은 그걸 듣고서 추미애가 매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총장이 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단 한 명도 없다. 본인 빼놓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 큰일 났구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굳혀주구나. 이제 이 굳혀주면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그거죠. 네. 문재인 정부에서 옳은 말을 듣기도 오랜만에 이렇게 김부겸이가 아주 신선한 말을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침 뚝 떼고 입을 다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정권이 임기만 보장했을 뿐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소위 정치적 중립성을 사정없이 흔들어댔다는 사실. 제가 말한 바로 그 앞에서 제 느낌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임명장 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문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총장님에게 2019년 7월 25일 임명장 주면서 말이죠. 저희 방송은 7월 17일 날 방송 첫 개국 방송을 했는데 첫 개국 방송 제목이 윤석열입니다. 예. 인사청문 전에 제가 딱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첫 방송을 냈습니다. 첫 방송의 첫 제목을 윤석열로 잡았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나라를 구할 사람으로 거기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가끔 점쟁이라고들 하더군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본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그 당시에 전혀 검찰총장에 대해서 비판이 셀 때인데 어떻게 그걸 예측을 했느냐. 그래서 제가 이래 이렇게 됐다 하고 예측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자랑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총장님께 임명장을 주면서 뭐라고 했느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고 당부했다는 걸. 그거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의리의 돌쇠 같은 사람, 우직한 사람 윤석열이가 괄호 속에 들어있는 그 말을 갖다가 못 알아먹고 8월 27일 조국 일가 강제수사에 들어가서 열흘 만에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김순덕 기자가 쫙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 아주 엄정하게 우리 권력도 엄정하게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돌쇠 같은 윤석열 총장이 괄호 속에 들어있는 나와 내 측근은 빼고 이 말을 못 알아먹었다는 겁니다. 김순덕 기자가 딱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내 측근과 나하고 내 측근은 빼고라는 가로 속에 있는 말을 못 알아먹고 8월 27일 조국 일가를 강제 수사에 들어가서 열흘 만에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해버린 겁니다. 그날이 제가 기억할 때 8월 27일이 그게 언제냐 기소한 게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밤입니다. 네. 제가 그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국회의원 아니니까 당연히 TV를 통해서 보고 있죠.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에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근데 이 동아일보 사설을 예를 듭니다. 이 김순덕 기자가. 동아일보 당시에 잘못된 바로 그거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한 사설들이 무려 32개인데 그건 뭐 내용들이 뭐냐. 2019년 10월 15일 나쁜 선례 남긴 조국 사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니까 갈라진 사회 상처 입은 민심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 6월 9일 김호수도 정치 중립 훼손이라는 박범계의 조직 개편안까지 검찰의 독립성 파괴 문제점을 지금 32개나 지금 사설을 올려가지고 지적을 하고 했었다는 이 얘기를 이 김순덕 기자가 예시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 잘못된 걸 고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수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2020년 초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추미애 1년 내내 윤석열 찍어대고 발라대고 하여튼 미친 듯이 광풍에 휘둘려가지고 광기에 칼춤을 추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추미애가 어제 대선 출마했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돈보다 높은 세상, 땅보다 높은 세상을 향해 추미애의 깃발을 들고자 한다. 이렇게 당당 뻔뻔하게 밝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당 뻔뻔하게. 대한민국 검찰총장에게 장관 지시를 잘라먹었다고 했던 그런 법무부 장관. 그게 장관 지시를 잘라먹었다.
이런 천박한 표현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장관이 바로 추미애였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무슨 수로 국민을 드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총장도 같은 장관급인 검찰총장도 장관 지시를 잘라 먹었다고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무슨 수로 국민을 드높이겠다는 거냐 이거야.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김순덕 기자가 말을 하는 요지는 그렇다 이겁니다. 이 최재형 감사원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공직자이자 문 정권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아킬레스건이죠. 예, 그렇죠. 문 정권에서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죠. 삼고초려 해가지고 그냥 하다시피 해가지고 정말 모시고 와가지고 감사원장 해가지고 감사원장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어쩌다가 이 문 정권에서 이제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 됐죠? 차라리 잘못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잘못하지 말라고 감사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을 지적하려고. 만약에 그가 최재형이 없었더라면 그 자리에 없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 대통령의 책임까지 시퍼렇게 지적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보고서가 나왔겠습니까? 못 나왔죠. 이제 그 역사를 이제는 쫙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분이 오죽하면 또 대통령 나오려고 지금 요즘 결심을 섰다는 설이 나오겠습니까? 이분은 무슨 대통령 하려고 생각했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이란 건 대한민국 국민이 천하가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 나오려고 생각한다는 게 천하가 다 압니다. 그런 생각 없었다는 거. 그런데 왜 그분들이 나오게 됩니까? 누가 만든 거죠? 이 정권이 대통령으로 한번 나가봐. 나가보세요. 우리 감사원장에는 적합하지 않고 대통령이 돼야만 그러한 덕목, 훌륭한 덕목을 당신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한 건 아니겠죠? 이건 제 얘기입니다. 네. 원래 감사원법 2조에는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게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 일에 관해서 직무에 관하여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독립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직무는 절대로 간섭하지 말라, 지시하지 말라 이겁니다.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니까 2019년 10월 달에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감사에 들어가자 감사원 독립성을 뒤흔든 것은 누가 뒤흔들었냐? 바로 집권 세력. 그래서 그 당시 그 감사원장 최재형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한 감사 저항 받아본 적 처음이다. 385일이나 감사 투쟁을 벌이면서도 그래도 조용하게 감사원장까지 6명, 감사위원 중 확실한 친여위원 3명인 합의제 기관에서 모두 동의를 받아서 월성 1호기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적시해 두는 것을 잊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세상이 바뀌면 문 대통령의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딱 장치를 해놨습니다. 세상이 바뀌면은 월성 1호기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적시해가지고 딱 감사보고서에 놔뒀다 이거야. 나중에 세상 바뀌면요. 국가의 국민의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원자력 발전을 중지시키고 할 수 있어? 지금 말이죠. 오늘 신문에 보십시오. 지금 전기를 수입한답니다.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그럴 계획이랍니다. 이거 정말 복통 터질 일 아닙니까? 원자력 발전만 돌리면 전기가 남아 돌아가서 오히려 우리가 전기를 비축하고 이렇게 될 것을 아니 이거 왜 이럽니까? 어떻게 하다 이런 나라가 됐죠?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그 말이 그 감사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월성 1호기 연구 가동 중단을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 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거기다 딱 감사 보고서에 올려놨다는 것. 네? 또 나중에 세상이 바뀌어도 문 대통령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고 지금 딱 김순덕 기자는 아픈 곳을 딱 한마디 꺼내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도 보니까 뭐 여권에서 최재형을 두고 뭐 문 대통령의 선택을 받아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이 야권 대선 주자가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 되냐 등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믿는 국민들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대한민국을 문씨 왕조로 아는 모습은 정상적인가 하고 묻습니다. 누가요? 김순덕 기자가 마지막 판에 대한민국을 문씨 왕조로 아는 모습은 정상적이냐? 무서운 말 딱 썼습니다. 대한민국이 문씨 왕조로 아는 모습은 정상적인가? 라고 물어보는 김순덕 기자의 말. 헌법기관을 사조직처럼 여기는 집권 세력은 제정신인가? 또 물어봤습니다. 헌법기관들을 사조직, 개인 사조직처럼 여기는 집권 세력은 제정신이냐? 하고 또 반문합니다. 이 두 마디,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대한민국을 문씨 왕조로 아는 모습은 정상적인가? 헌법기관을 사조직처럼 여기는 집권 세력은 제정신인가? 바로 이 말이 오늘 소위 김순덕 기자의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질문이라기보다 핵심 판단입니다. 네. 지금 이제 암흑기에 맨 마지막 터미널 이제 9개월 남았습니다. 분열하면 죽습니다. 야권이 분열하면 큰일 납니다. 야권이 분열 안 하면 반드시 정권 교체 됩니다. 여러분, 야권 단일화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찾는 길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튼튼한 국가 안보, 한미동맹에 의한 국가 안보. 네, 반드시 그러한 날이 오기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일 대한민국의 새벽에 태양은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